예리하게 본다는 거는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본다는 거. 근데 이것도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봅니다. 모두가 다 강남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황선생입니다. 오늘은 자리를 조금 바꿔봤어요. 이쪽 원래 테이블에서 하다가 이제 소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소파예요. 저희가 사무실 이전할 때 그 가구 사장님이 이걸 맞춰주셨어요.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껴서 쭉 쓸 건데 그런 소파를 뭐 팔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만듦새를 보면 이분이 센스가 있으신 게, 자, 이 커버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손이 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예쁘게 쓰다가 이것만 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센스를 이걸 하면서 한 번 더 느꼈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소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거를 한 4년 가까이 썼는데도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뭔가 꺼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거. 이분 성격을 딱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봅니다. 그냥 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감이 없는 사람. 이걸 했어? 와, 이 사장님한테는 일 뭐 맡겨도 되겠다. 그분의 기준이 높구나, 꼼꼼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예리하게 본다는 거는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본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한 거에 대해서 알아줄 수 있다는 거. 사장님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던데 너무 이뻐요. 그럼 그분은 내가 신경 써서 한 걸 이 사람이 알아보는구나, 그런 안목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좀 더 신경 써야겠네.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되잖아요.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좀 올랐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 어때요? 그러면 그래,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뭐 잘했다, 너 진짜 그런 거까지 신경 썼구나, 대단하다. 그럼 그 애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신경 쓸 거예요. 더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되겠죠. 디테일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알아봤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분도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야, 그런 것까지 굳이 신경 안 쓴다고 해서 편한 삶을 사십니까? 뭐든지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돈이 되지 않습니다. 왼손 오른손 있어요. 어느 쪽 손잡이세요? 전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오른손으로 글 쓰고 밥 먹고 뭐 짚고 이런 거 다 하겠죠. 대부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손 쓰는 방법을 알고 있죠. 손 쓰는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만 옮긴 것만으로도 사람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그 정도 차이예요. 행하지 않고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지금 세상에는. 아는 것을 분명히 실행해서 내 것으로, 정말 100% 내 것으로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안다고만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은 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하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에서도 본인에게 도움될 얘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시작할 거고, 오늘은 질문으로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계속 강남 빌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빌딩을 꼭 강남에서만 사야 될까요? 대학을 간다면 서울대를 꼭 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서울대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도 많은 대학이 있고, 전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아주 다양하죠.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은 서울대를 가기 위한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대학 중위권, 뭐 하위권, 특수한 대학, 이거에 따라서 가르치는 분들이 다를 거예요. 서울대 입시 전형에 대해서 충분히 깨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뭐 출제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은 서울대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되겠죠. 저는 강남 빌딩을 다루기 때문에 강남 빌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외 지역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울의 다른 지역, 아니면 지방, 아니면 뭐 서울 전체,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강남권을 주로 다루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지금까지 강남에서만 건물을 진행하신 거예요? 서초 아주 일부와 강남.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든지 투자라는 거는 10을 투자했으면 11, 12, 13, 14, 15 이렇게 점점 플러스 되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12, 8, 7, 6, 5, 4, 3, 2, 1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늘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할 때 렉 같은 게 걸리게 돼 있잖아요. 왜? 잘못하면 죽지 않으라고. 높은 무게를 들더라도 여기에서 딱 걸려줘야 우리가 살잖아요. 물론 그 정도 무게는 못 들겠죠. 처음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확신 속에서 플러스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얼마가 득이 되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막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쵸? 코인이나 주식이 보면 이런 게 없죠, 그쵸? 여길 막아주지 못해요. 물론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어떤 한 분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사람은 이건 이 주식은 아니면 이 코인은 이 밑으로는 안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저거 종이 조각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네, 저는 이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기만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전국으로 본다면 서울이죠. 서울에서도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여러 군데 치겠지만 그중에 1등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중에 1등은 저는 당연히 강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 지금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강남보다 용산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건물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다 읽어보거든요. 하지만 다 답글 하지도 않고 이제 좋아요도 가끔 누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 그럼 나태한 거 아니냐?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거 다 일일이 제가 해주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제가 그 쓰신 분들의 뜻은 다 알고 있고 얘기해야 되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모아서는. 제가 왜 건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냥 간단해요. 본인이 건물 5개 갖고 있어요. 강남, 홍대, 한남동, 뭐 예를 들어 성수동 어디 하나씩 팔아야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어딜까요? 강남이 제일 마지막에 남습니다. 이걸로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때는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데 하나씩 뺀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돈 될 만한 거, 가치 있는 거를 마지막에 남기겠죠. 그러면 안정성이 제일 높은 게 어딘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그렇게 안전성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뭐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건 다른 채널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하니까. 근데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직주 근접이라는 것도 있고 교통이라는 것도 있고 학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하는 데는 강남밖에 없어요. 학군 뭐 설명해야 돼요? 뭐 학원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자산 상황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죠. 야, 애들 벌써부터 돈으로 나눠? 성인이라고 나누고 학생이라고 안 나뉠까요, 그게? 여유로운 집에서의 생활과 생각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건 아니지 하면서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애써 부정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위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디겠어요? 뭐 얘기 굳이 이거 설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교통 말할 필요가 이게 지하철 노선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강남의 대부분의 블럭이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항 가기도 편하고 이런 교통을 갖고 있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 외에 뭐 대기업들이 있다, 뭐 생활 편의시설이 많다, 뭐 핫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건 뭐 다 부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뭐 강남보다 더 될 곳이 있다, 뭐 용산이 앞으로 더 줄. 제가 부동산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까? 용산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할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거기가 좋아지면 여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슈를 던져서 그 이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사 들어가고 다 지어질 때까지 다 완전 뭐 개통되고 사람들 많이 쓸 때까지 15년 뭐 20년까지도 걸리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한테 30억 주고 너 부동산 사 그럼 어디 사요? 그 지역에 사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고 톤이 높은 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넘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걸 확률로 친다면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차도 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죠. 근데 집에 있으면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할 때는 어떤 게 가장 확률이 높냐? 뭐 이상한 확률까지 다 포함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중에 여기가 제일 괜찮다 하는 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지역 건물들 중에 이거 괜찮다 하고 느낀 것들은 없었나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물론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괜찮은 과가 있을 것이고 괜찮은 이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도 괜찮은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걔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얘를 살 수 있다 한다면 난 이걸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물론 서울대를 갈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실력에 맞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 실력에 맞는 학교 중에서도 제일 위의 학교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강남을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택할 지역이 일단 달라져야 되는 거고, 내가 아니다 그럼 아닌 지역에서도 괜찮은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고, 괜찮은 지역에서도 또 입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하는 거는 제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훨씬 더 많은 조직을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 정도의 조직은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어요. 강남권 안에서의 입지의 차이나 어떤 건물의 순위나 어떤 건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가격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제가 앞서 말한 그 선택 과정을 통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뿐이지, 무조건 다른 지역 무조건 안 좋고 여기만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도 분명히 좋은 건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린다면, 강남을 오기 위해서 돈을 앞으로 10년을 더 모아야 된다, 5년을 더 모아야 된다, 그래서 오는 게 맞냐, 지금이라도 다른 지역 건물 사는 게 맞냐, 그거는 본인 나이가 몇이냐에 따라 달라요. 난 은퇴했어, 지금 당장 월세가 필요해, 생활비가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강남에서 그게 안 돼, 그럼 지방 사야 되는 거예요. 안전성 어쩌고저쩌고 지금 생활이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난 앞으로 몇 년은 일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모아서 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모은지 몇 년이 될지에 따라서 또 그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서울대 떨어졌어요. 근데 재수를 할까 말까? 연대 고대 붙었어요. 재수해요 말아요? 얘 상황, 집안 상황, 얘가 공부를 1년 더 할 수 있는 의지, 이거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어떤 학생은 그냥 연고대 중에 갈 거고 어떤 학생은 재수할 거예요. 사수, 오수 하면 100% 서울대 간다 하면 사수, 오수 시켜요 안 시켜요? 그것도 집안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인 상황이 일단 중요하고, 내 상황에서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사는 게 허락하는 여건이 된다, 그럼 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모두가 다 강남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몇 명이 모여서 할 거야? 아니면 황 소장님한테 오는 분들 몇 명이랑 합쳐서 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내 명의로 온전히 건물을 갖고 싶어? 그럼 다른 지역 가야 되는 거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빌딩 시장이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 자체가 달이 지날 때마다 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호황기가 다시 오게 된다면 그래도 강남을 계속 고집하실 생각이신가요? 2, 3년 동안에 그런 호황이 다시 온다고 해도 나는 여길 해. 근데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많이 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안 해. 왜냐하면 안정성의 문제야. 그 호황기가 언제 멈출지 몰라. 건물이라는 거는 사서 1년, 2년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면 적어도 5년, 10년을 보고 선택하는 게 맞단 말이지. 중간에 호황이든 불황이든 이것 때문에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는 올해 수능이 쉬우면 시험 보고 수능이 어려우면 안 보고 이건 아니잖아. 수능과 상관없이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호황일 때든 호황일 때든 상관없이 위치가 좋은 걸 선택해야 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분명히 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지. 근데 호황 때만 좋은 데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호황이 아닌 불황이라고 쳐. 그게 유지될까? 강남 내에서도 마찬가지야. 당장에 내가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거 미친, 내가 봤을 때 B-급인데 가격 오르고 있네? 그러니까 저것도 해봐야지. 했어. 그럼 안 좋으면 그냥 안녕이야. 그냥 무슨 상황이 되던 문제없는 곳을 하는 게 기본인 거지. 2, 3년 전에도 분위기가 이럴 때도 나는 그런 건 안 했어. 물론 욕심나. 왜? 그런 거 하면 돈을 더 번다고 하니까. 돈에 예를 들어서 장사 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금의 돈을 가지고 내가 내 기준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 넓은 지역을 놓고 서울 아니면 경기권까지 보고 되니까 다 막 어쩌고저쩌고 해, 이거를 한다는 거는 내 성격이랑은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잘 되기란 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 그리고 방만한 확장을 했다가는 잘못되는 경우들이 회사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경계해야 돼. 80점 이상, 85점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90점을 넘어야 하지만 보통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80점도 안 되는 데다가 뭘 해놔도 별 의미가 없어요.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지에 경중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진리는 업계에 상관없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생들이 다 1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학교에 1등이 모였긴 하겠지만 서울대 안에서도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남의 모든 지역이 100% 다 똑같다 볼 수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이야기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시고 하루 이틀 있다가 또 한번 들어보시면 좀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들어보시든 아니면 한 달 뒤쯤 들어보시면, 근데 물론 일주일 뒤나 한 달 뒤나 본인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딥하게 접근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다시 들어보시면 또 다른 것들이 분명히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